이런 고위험 상품을 은행들은 왜 불안전 판매 우려를 무릅쓰면서까지 팔았을까요? 취재 기자와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박규준 기자 나왔습니다. 자, 박 기자. 예, 자, 먼저 이 사태가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면서요. 네, 맞습니다. 내년이 더 걱정인 상황입니다. 예. 이 전체 판매 금액의 75%가량이 당장 이제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인데요. 이 하나은행 등 6곳 금융사가 판매한 DLF가 아시는 것처럼 8천억 원이 넘습니다. 이 중 상당액인 6천억 원 정도가 바로 내년이 만기인 겁니다. 현재도 내년 만기액이 평가 손실이 50% 정도 수준인데 이 미국과 영국의 CMS 금리, 이 기초자산인 CMS 금리가 더 내려가게 되면 손실액은 더 불어나게 됩니다. 그렇군요. 자, 이제 은행들의 판매 모습으로 좀 돌아와서 왜 이렇게 위험한 상품을 많이 팔았나 보니까 이 영업 압박이 심했다고 하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저희 매체에서도 뭐 어제 전해드리긴 했지만요. 예. 이 DLF를 판매한 한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 영업본부와 또 영업점, 또 PB별로 해서 몇 건을 얼마치 팔았는지를 판매 현황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고 이를 기준으로 해서 PB들을 평가했습니다. 또 한창 DLF를 팔던 이 은행 같은 경우에 지난해 당시 은행의 개인 영업그룹 부행장이 같은 지주사의 계열 증권사 부사장도 겸직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. 이게 결과적으로 영업 압박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 DLF를 만든 건 증권사인데 증권사 책임자 자리도 있고 또 이것을 판 은행을 총괄을 하면서 이 임원이 계열사 상품을 그러니까 이 증권사의 상품을 은행이 많이 팔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영업 푸시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. 예. 이 외에 또 DLF를 판매한 다른 은행 같은 경우에는요. 이 은행은 2005년도에 펀드 불안전 판매로 큰 사달을 겪은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파생상품 판매를 경쟁사 대비 줄여오고 있었던 찰나에 최근 몇 년 들어서는 일부 경영진이 이제는 겁먹을 것 없다. 이렇게 좋은 상품을 왜 안 파냐는 식으로 압박을 하면서 최근 몇 년 새에 타 경쟁사 대비 파생상품 판매가 부쩍늘기도 했습니다. 자, 그래서 은행들이 이렇게 파생 상품을 팔아라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거는 당연히 이제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인 걸 텐데 실적에 실제로 미치는 영향이 어떤 정도입니까? 이 은행들은 이 KPI라고요, 이 핵심 성과 지표라고 하는데 이 지표를 근거로 해서 평가를 받습니다. 예. 이 KPI에는 수수료 같은 비이자 이익도 반영이 되고요. 또 이번에 문제가 된 펀드라든지 신탁 같은 자산관리 상품의 실적도 이 KPI에 반영이 됩니다. 한 은행의 KPI 지표를 보니까요, 이 1000점 만점이고요. 펀드와 신탁이 35점, 수수료 같은 비이자 이익은 10%인 10점, 100점이 됩니다. 이 1000점에서 100점이라고 하면 좀 적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은행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나머지 지표들은 사실상 변별력이 없고 이 비이자 이익 지표, 이 100점이 사실상 지점별 성과를 결정짓는다. 그래서 사활을 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. 그러니까 수수료를 많이 벌수록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이 수수료를 선취로 많이 뗄 수 있는 DLS, DLF 같은 상품을 팔았다.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. 네, 박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.